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김생생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걱정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 가족과 자녀에 대한 근심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잘 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하지만 이건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지만 몸과 마음 전체에 실제로 영향을 끼칩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걱정이 쌓이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흥분 상태로 몰아 심장박동, 혈압, 호흡까지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즉, 불안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흔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불안이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성격이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해결할 힘마저 빼앗아가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불안의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과 걱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안을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불안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반면 걱정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불안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고 걱정은 구체적인 부정적 생각인 것이죠. 불안이 계속되면 우리 뇌와 몸은 경계 상태로 돌입합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이 과정은 원래 생존을 돕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맹수와 마주쳤을 때 불안과 공포 덕분에 즉각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 위협이 없음에도 불안이 과도하게 켜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점점 지쳐버립니다. 걱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걱정을 반복하는 뇌는 마치 최악의 상황 시뮬레이터처럼 작동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자고, 건강검진을 앞둔 어른이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며 하루 종일 불안해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뇌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불안은 과잉 경계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을 대비하는 시스템이 고장난 채 계속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 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소화불량, 손발 떨림, 두통, 불면증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욱 불안해지고 결국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새로운 걱정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과 걱정은 뇌의 특정 부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은 불안이 커질수록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불안이 강할수록 감정뇌가 지배하고 이성뇌는 무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불안이 심하면 평소라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어렵게 느껴지고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불안은 또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 커지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다시 불안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불안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걱정은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구체화하는 생각 습관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키우며 마음과 몸을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정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준비를 하게 만들고 삶을 더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걱정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될 때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불안과 걱정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불안을 키우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내가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불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뉴스 과다 소비입니다. 현대인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SNS, 메신저 알림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죠. 특히 뉴스에는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많이 노출됩니다. 사고, 범죄, 경기 침체, 건강 위협 같은 자극적인 정보는 우리의 불안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본 뉴스가 어느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뇌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불안이 일상화됩니다. 둘째, 걱정을 덮으려는 회피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웁니다. 잠깐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이는 불안을 잠시 억누르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과 담배는 뇌와 몸에 스트레스를 더 주어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불면증을 유발하고 니코틴은 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을 키우죠. 결국 불안을 피하려는 행동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셋째, 과도한 비교와 완벽주의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할까? 실수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끝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시니어 세대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불안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결국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만들고 만족감을 빼앗습니다. 뇌는 늘 불안 상태에 머무르고 걱정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상상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닐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재생하는 습관은 뇌를 지치게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과도한 상상은 다릅니다. 준비는 계획과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상상은 걱정만 늘릴 뿐입니다. 결국 이런 상상은 불안을 키우고 현실의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다섯째, 몸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늦은 취침은 모두 불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뇌도 불안에 더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안정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이 증폭되게 합니다. 여섯째, 불안을 억누르려는 태도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불안하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오히려 불안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는 태도는 결국 불안의 고리를 더 단단히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립된 생활입니다. 불안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불안을 더 크게 키우는 주범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은 완화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은 더 부정적으로 기울고 걱정은 끝없이 증폭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불안을 줄이고 싶지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불안을 키우는 덫이 됩니다. 스마트폰 과사용, 술, 담배 의존, 완벽주의, 과도한 상상, 신체 방치, 감정 억압,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따라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나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는 불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습관이 불안을 더 키우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불안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6에서 7초에 걸쳐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법만으로도 자율신경계는 진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명상은 이런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을 바꾸어 불안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불안을 줄입니다. 특히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리드미컬한 운동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주 3회만 꾸준히 실천해도 불안의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는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굴리기 때문에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생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이것이구나 하고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걱정 목록을 적고 나면 그중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줄어들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걱정을 글로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을 훨씬 잘 다스린다고 보고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실천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것은 꼭 거창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소소한 습관도 뇌에 큰 위안을 줍니다. 특히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불안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1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밤에 자기 전 5분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도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불안이 심하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때일수록 관계가 필요합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가족과 웃는 시간만으로도 뇌의 긴장은 완화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경험이 불안을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불안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이 감정도 곧 지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몸을 움직이고 걱정을 기록하고 작은 기쁨을 실천하고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 삶은 무겁고 고단해집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안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불안과 걱정이 결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불안은 얼마든지 줄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잘못된 습관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상상은 불안을 더욱 커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흡과 명상, 꾸준한 운동,
걱정을 글로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작은 실천들은 불안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웃음, 사회적 활동은 우리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다루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이 감정도 결국은 지나간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작은 경고음일 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5분 호흡 명상, 하루 30분 걷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따뜻한 차 한 잔 즐기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불안을 줄이고 내일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꾸준히 이어진 작은 습관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불안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